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재개발, 재건축,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기존에는 저희가 입주권, 즉, 준공이 나기 전에 매매할 경우, 과세, 비과세일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나고 나서 부동산으로 이제 부동산 상태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부동산 상태로 팔을 때, 그럴 때 과세일 경우는 이제 세금이 어떨 것이며, 이제 4편에서 비과세일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두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건축 플로우를 보면 이렇죠. 구주택이 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입주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준공이 나면 드디어 이제 부동산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아본 거는 입주권일 때 요때 양도하는 경우를 이제 과세 비과세인 경우로 두 가지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준공이 나고 부동산이 됐어요. 요때 준공이 나고 나서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틀려지냐, 이제 요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공 후 양도 계산 사례인데요. 그 앞에 입주권들과 사례는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2007년에 그 3억으로 기존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고 그때 평가받은 금액이 7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준공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완납한 추가 분담금을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19년도에 12억에 지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저희가 입주권일 때랑 준공 후일 때랑 도대체 뭐가 틀린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 차익은 똑같아요. 지금 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양도 차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양도 차익을 분석하는 일단 방법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도 또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예전에 입주권 양도 차익은 이렇게 계산했죠.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철거가 되고 아직 준공 중이기 때문에 그 입주권의 양도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양도 차익을 계산했죠.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과 순수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여기선 장기보유공제 여기까지만 해줬고요. 그 관리처분까지. 그 다음에 그 입주권은 그 권리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안 해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공이 떨어지고 났을 때의 양도 차익은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즉 총 금액은 7억으로 동일할 것인데 그 구분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은 처음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존 부동산 부분이 쭉 일단은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돈 낸 거, 청산금에 대한 부분도 쭉 그 양도일까지, 즉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청산금의 양도 차익으로 구분을 할 건데 전에 입주권은 이렇게 단절을 했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는 이거를 연장으로 봅니다. 기존 부동산은 처음부터 양도일까지의 연장,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분담한 청산금은 그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겁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장기보유공제 우리가 적용할 때도 입주권일 때는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죠.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준공 후 장기보유공제는요, 이제는 둘 다 적용할 겁니다. 왜? 이제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즉 내가 기존 부동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과 청산금에서 발생하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1번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다음에 2번 청산금 부분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이게 입주권과 좀 다른 점이겠죠. 그럼 한번 이제 계산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양도 차익은 똑같아요. 저희가 입주권 계산할 때랑.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3억에 사서 추가로 돈 2억 내고 12억에 팔으니까 남는 돈 얼마예요? 7억이 남는 거죠. 이건 입주권이든 등기된 그 재건축이 준공되고 나서의 차익이든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거를 분석을 틀리게 한다는 거죠. 7억을 이렇게 쪼갤 거냐 아니면 이렇게 쪼갤 거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면 기존 부동산 요 양도 차익은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동일하지요. 3억에서 요 7억 요 차익만큼이 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고, 이 청산금 양도 차익을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순수 청산금의 양도 차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 요거 플러스 요거겠죠. 청산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순수 청산금의 양도 차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억에서 7억에 평가를 받은 거니까 4억이 될 것이고요. 이 청산금 양도 차익은 저희가 원래 아는 대로 12억 빼기 평가액에서 추가 분담한 거 빼면 3억, 즉 7억인데 이 3억을요. 기존 부동산과 순수 청산금으로 쪼갤 거예요. 어떤 비율로 쪼개냐? 기존 부동산 평가한 금액과 그 추가 분담한 이 금액, 즉 7억 대 2억 비율로 쪼갤 겁니다. 즉 7 플러스 2분의 7억은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으로 볼 것이고 7 플러스 2 중에 2억치는 순수 청산금의 양도 차익으로 이렇게 쪼갠다고 합니다. 예, 쪼개요. 결론은 뭐 다 더해도 7억은 나와요. 7억 똑같이 쪼개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은 어때요? 4억에다가 2억 3,300 더하면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 6억 3,300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순수 청산금 양도 차익은 3억 중에서 6,666만 6천원 이렇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인데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은 제가 아까 장기 보유 공제 언제부터 하라고 했죠? 장기 보유 공제 기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다음에 순수 청산금 양도 차익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는 기존 부동산 부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다음에 순수 청산금 부분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 정리하면 이렇죠. 양도 차익,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은 6억 3,300이고 입주권 6,600인데 장기 보유 공제는 이제 그 취득일로부터 2007년도부터 양도일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년이죠? 10년하고 2년, 19년이니까 12년이니까 우리 과세일 때는 12년이면 몇 프로죠? 2%씩 해서 24%죠? 24% 적용한 게 장기 보유 공제고, 그 다음에 그게 뺀 게 소득금액이고요. 입주권은 이거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지금 양도일까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왜? 저희가 장기 보유 공제는 3년 이상부터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 없다. 그래서 두 개 더한 금액에서 250 뺀 5억 4,500에 대해서 5억 초과는 42% 세율에 누진공제 3,540만원 하고 주민세까지 얹으면 2억 1,300이 나옵니다. 2억 1,3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게 서울이고 다 조정지역에 또 다른 집이 있다. 그래서 2주택 중가다. 중가면 어떻게 돼요? 2주택 중가면 장기보유공제 배제하고요. 10% 세율 할증 52% 돼서 3억 6천 나올 것이고, 3주택 중가다 그러면 장기보유공제 역시 배제하고 세율 20% 해서 62% 중과하면 4억 3,6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지는요, 양도 차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요 차이입니다. 7억을 기존 부동산 부분과 청산금 부분으로 쪼갤 거냐, 입주권의 경우는, 아니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는 기존 부동산 부분이 양도일까지 간 그 차익과 청산금으로 인한 차익, 요렇게 그 7억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보유 공제를 입주권일 때는 기존 부동산 부분에만 하고 청산금일 때는 권리니까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준공 후 매매할 때는 장기 보유 공제를 기존 부동산 부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고, 순수 청산금 부분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적용한다. 요게 입주권과 준공 후 매매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되겠죠.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세금 계산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